대선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면서 각 당이 사활을 건 대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의 판세를 어떻게 보는지 들어봤습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제2구장인 청주야구장에서 올 시즌 경기를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범석 시장에 김영환 지사까지 나섰지만 한 경기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청주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던 서원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올해만 5천 세대 넘게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대선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아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국 민심을 반영한다고들 하는 이 충북의 현재 판세를 각 당 선거 캠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활을 건 막판 대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현재 충북 판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북선대위는 바닥 민심은 선거 초반과 비슷하게 지금도 좋다고 봤습니다. 내란 종식을 바라는 흐름은 지속되고 있지만 전국 민심을 반영하는 충북의 특성상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계를 좀 하는 지점은 충북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그 유권자의 표심이 움직인 적이 없는, 이겨도 거의 51대 49로 이겼었던 그런 지역이라 저희들이 여전히 마지막까지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반으로 치닫는 선거전,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열세인 충북 북부, 남부 지역에 계속 집중 유세와 골목 투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호소해야 되는 곳, 예컨대 남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모든 공력을 다 이끌어내서 하는 중이고요. 이어 유권자가 많은 청주와 충주는 선거운동 막판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총력 유세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 충북선대위는 충북 판세를 백중지세로 봤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충북은 진보와 보수가 팽팽하게 맞서왔던 만큼 후보 선출 갈등에서 비롯된 선거 초반 열세가 투표율이 다가오며 바뀌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에 있어서 지지율에서 열세였지만 지금은 거의 회복을 해서 백중지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의 선거 전략은 정책 선거가 기본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발전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고 2030 젊은 층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사전 투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도 사전 투표를 하기로 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철저한 검증단을 만들어서 사전 투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추미애, 이인영, 한정혜 등 골목골목 선대위 대표들이 단양과 음성을 찾아 유권자와 만나는 경청 투어를 이어가고,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공개 행보로 어머니인 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대선 거리 유세가 시끄럽다며 흉기를 들고 선거운동원들을 위협했던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20일 제천역 인근 오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선거 유세 활동을 방해한 54세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공직선거법상 선거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유세 활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인근 술집에서 흉기를 몰래 가져가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해 역선택을 권유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2명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더불어민주당원 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동남사군 선거구 후보자 경선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관련해 지역 선거구민 300여 명에게 당시 낙선한 후보를 지지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더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권유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경선을 방해해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결국 이번 시즌 제2구장인 청주에서 홈 경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설이 낡아 프로 경기를 치르기에 적당치 않다고 봤는데요. 이범석 시장이 배신이라는 말로 압박하고 김영환 지사도 힘을 썼지만 열악한 시설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2023년 3월 개장한 일본 홋카이도의 에스콘필드 야구장. 오타니와 다루비시 등을 배출한 프로야구 니포넨 파이터스의 홈 구장입니다.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천장이 열리는 개폐식 돔구장입니다. 애초 니포넴은 삿포로 돔구장을 사용했으나 삿포로시와 갈등을 겪던 중 인근 기타 히로시마라는 소도시가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등 이례적인 협조로 연고지를 옮겼습니다. 니포넴을 얻은 기타 히로시마시가 구단과 적극 협력하고 소통한 반면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청주시는 10년간 120억을 투자해 야구장 시설을 개선해왔다며 구단과 KBO가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강조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이라든지 우리 청주 팬들의 열성적인 응원에 대한 배신이죠. 김영환 지사는 문제의 근본 해결보다 야구계 원로와 하나그룹 임원을 만나며 외압을 공공연하게 행사했습니다. 청주에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고 또 하나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심하던 하나 이글스는 이번 시즌 청주에서 홈 경기를 치르지 않기로 지난 23일 청주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주 야구장에서 선수 부상 위험이 있고 홈구장의 이점을 살릴 수 없는 낡은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프로야구 경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역의 하나 팬들을 위해 제2연고지인 청주에서 최소 몇 경기라도 개최하길 바랐다며 유감과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청주시장과 충북지사의 하나 홈경기 유치전은 프로야구 1000만 관중 시대에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실익도 거두지 못하고 청주구장의 열악한 인프라만 전국에 알려지며 프로야구 팬들의 쓴 웃음만 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청주에서 나홀로 인구 감소 지역이던 서원구에 다음 달부터 공급이 본물을 이룹니다. 당장 올해에만 분평동과 장성동 일원에서 5,300세대의 분양이 추진되는데요. 공공주택 9,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공공택지도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 장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역입니다.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부지 조성 작업이 한창입니다. 1차 1,448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3,949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단지는 총 4천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청주시 최근에 분양한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가장 최대 규모의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녹지 규모가 거의 50%에 달하고 인근의 분평 미평 도시개발 사업지구도 올 하반기를 목표로 1,300여 가구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어지는 9천여 세대가 공급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인 분평 2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주시 분평동 일대 평야지대인 용평뜰에서만 무려 14,300세대가 공급되는 겁니다. 14,700가구로 청주 최대 규모의 택지지구였던 동남지구와도 비슷한 규모입니다. 하나의 큰 그냥 어떤 소도시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몇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탄생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교통은 다 좋죠. 서원구에서는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아파트 공급 소식에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도 적질 않습니다. 특히 청주에서 상대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더뎠던 서원구였던 만큼 주민들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인구도 늘어날 테고 또 이제 상권도 더 활성화될 테고 여러 가지로 더 이득이 있지 않을까요? 청주 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111%로 공급 과잉 목소리도 여전하지만 대규모 신규 택지 불패의 기대도 있어 향후 분양 성적이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 지북지구에 초등학교 설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북지구 인근 남일면에 있는 신송초등학교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칭 지북초등학교 설립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칭 지북초등학교는 지북지구 내에 39학급 789명 규모로 오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송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설문조사에서 75%가 이전에 찬성했습니다. 청주공항과 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전기 노선이 신규 취항했습니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에서 취항식을 열고 주 7회 중국 칭다오 전기 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달 들어 일본 이바라키와 오비히로 전기편을 신규 취항한 에어로케이는 다음 달 일본 기타큐슈와 히로시마 등지로도 전기국제선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현재까지 6개국 16개 도시를 오가는 청주공항의 국제 전기 노선은 올 하반기 인도네시아 발리와 홍콩이 더해지면 모두 8개국 21개 도시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이 서산 대산항에서 취항했습니다. 이제 올해 두 번째 출항에 나섰는데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기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산 대산항으로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오가 들어옵니다. 길이 290m, 건물 14층 높이에 대극장과 카지노, 수영장 등을 갖추어 바다 위 특급 호텔로 불립니다. 1년여 만에 다시 취항한 크루즈선은 대산항을 출발해 대만 지룬과 일본 나가사키 등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오는 6박 7일간의 일정에 나섭니다. 승무원 1,100여 명과 탑승객 2,304명이 탄 크루즈는 올해 대만에서 이틀 동안 주야간 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크루즈 오버나이트 일정이 포함됐습니다. 키즈클럽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키즈클럽이랑 수영장이랑 많이 이용할 생각이고요. 뷔페랑 레스토랑도 잘 돼 있다고 해서 아이랑 어린이랑 가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취항을 계기로 프로그램도 업데이트돼 서산 세대김치 500kg이 선적되는 등 지역 농특산물 소개와 함께 주변 연계관광 프로그램도 선보였습니다. 병원 그 관계를 좀 둘러보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보면 저희 서산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치료를 해드리려고 한번 둘러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을 만들었는데도 대중관계 악화 등으로 활성화가 지지부진했지만 2년 연속 크루즈 출항을 계기로 활로가 트일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의 여객선 취항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우리 서산을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충남 크루즈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모항은 물론 기항 크루즈 유치와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최근 대전에서는 79세 운전자가 부주의로 추정되는 사고를 내 5명이 다치는 등 여전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추진되고 있지만 반납률은 2%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인데요. 다른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뒤집혀 있고 안면 유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 14일 대전에서 SUV 차량이 차선을 바꾸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를 낸 건 79살 고령 운전자. 경찰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한 건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에서도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상가로 돌진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3,600여 건으로 이로 인해 9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두 번째로 높고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인 치사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자체별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등 금전적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대전 2.6%, 세종 1.4%, 충남 1.7%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버스와 택시 등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어 생계가 흔들리고 이동권 또한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30년, 40년을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반납한다는 건 사실 서운한 거예요. 국가나 다른 데에 쓰는 것보다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 10만 원을 좀 올려서 정부는 65세부터 면허갱신 주기를 절반인 5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운전 자격을 제한하기보다는 운전 약자를 위한 기술적 보완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선 유지 장치나 긴급 제동 장치를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정부에서 일정 자동차 구매 옵션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정책의 어떤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20년 전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75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을 새로 살 때 가속 시 긴급 제동과 사고 알림 차량 보조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충북 지역의 과수화상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0일 충주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확인된 이후 2주 만에 4개 시군 13건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의 피해 면적은 4.7헥타르로 같은 기간 전국 발생지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리고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물품 대리구매 사기에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양경찰서는 지난 16일 물품 대리구매 사기 피해금 1,000만 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기 범죄 조직에 이체한 22세 여성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에 붙잡힌 여성은 SNS를 통해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계좌를 빌려줬다며 범죄에 이용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롯데네슬레 청주공장의 내년 폐쇄가 결정되면서 노동조합이 1일 파업에 나섰습니다. 롯데네슬레 코리아 노조는 어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전체 직원 300여 명 중 조합원 160명이 1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네슬레가 경영 악화의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해 정리해고를 자행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7일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지난 12일부터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주사회단체연합회가 한국수자원공사에 3년 전 충원교 관광 활용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단체연합회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2021년 충원교를 건설하며 분수대와 조명 등을 설치하기로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교량공사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고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 2023년 수해로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공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양군이 방문객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3곳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문화체육센터는 단양군 체육관 동관으로, 국민체육센터는 서관으로,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은 북관으로 각각 바뀌었습니다. 이들 시설은 서로 인접해 있는 데다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외지 방문객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양군은 명칭 변경과 함께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괴산의 대표 농산물인 청귤고추와 봄꽃의 빨간색을 주제로 한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에 올해 23만 명이 넘게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괴산군은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 동진천 일원에서 진행된 빨간맛 페스티벌에 23만 5천여 명이 찾아 지난해보다 6만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나비터널과 반딧불 체험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1,200대 드론쇼와 음악 분수, 또 미디어 파사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주시가 여름철을 맞아 다음 달 도심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